네, 이강민의 잡지사 1호로 7번째 페이지 K-드라마 열풍의 언성 히어로죠.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 선생님이 종종 우리 역사 드라마 이제 사전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 팩트 체크를 감수를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야,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려우니까 맡겼겠죠, 박 선생님한테. 네, 그 뭐 정책 이런 사회 이런 부분들은 예. 그래도 괜찮았는데 음, 당시 생활 풍습이라든지 네. 이런 내용들은 자료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 그래서 어떨 경우는 저도 모른다라고 모른다. 예. 어, 모르니까 어, 열린 결말로. 네, 예. 넘기기도 하는데 네. 이런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떤 분위기요? 예전에 비해서 뭔가 음. 하나하나 아, 체크하고 그쵸.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네. 모습들은 괜찮은 모습이었 것 같고 네. 저 말고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자문 고문 또는 때에 따라서는 검토 작업에 참여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반영이 된다면 조금 더 정착하는 어떤 역사 드라마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어허.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시청률 폭발하거나 뭐 땡플릭스 이런 데서 대박 나면 뭐 인센티브 같은 거 떨어집니까? 계약서에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뭐 연기 대상 때라도 박광일 선생님 언급을 좀 해줘야 됩니다. 예.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그렇게만 된다면 뭐 네. 제가 참여한 프로그램 작품이니까 더 할 나위가 없겠죠. 우리가 네. 즐겨보는 사극에 박광일 선생님의 이런 피와 땀이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저희가 작년 말부터 해서요. 백제, 고구려, 신라 세 나라의 멸망사를 알아봤습니다. 먼저 신라 당나라 연합군의 패해서 멸망한 백제가 있었고요. 또 당나라에 투항한 배신자 연남생 때문에 멸망한 고구려 알아봤고요. 또 경순왕이 나라를 고려에 갖다 바치면서 멸망하게 된 신라까지. 이 세 나라의 멸망 과정을 들으면서 제가 새삼 느꼈던 게 역시 한 나라는 외교력에서 승부가 난다. 예, 외교력에 의해서 나라의 국운이 이제 가름이 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외교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잘했던 한 나라를 만나본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딥니까 그 나라가? 보통 이제 이럴 때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Do you know Korea? Do you know Korea? 당신 코리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아 코리아. 어. Do you know Korea 특집입니까 오늘? 네. 야. 고려라는 나라가 이제 사료가 많지 않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뭔가 환상이라든지 상상력이 덧붙여지는 삼국시대하고는 또 거리가 있기 때문에 묘하게 그 관심을 좀 덜 받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고려 나름의 굉장히 그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려가 있던 시기가 절대 강자가 없던 시기입니다. 어. 그런 면에서 볼 때 고려로서는 다양한 나라들하고 외교 관계를 펼쳐야 됐던 부분들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성공하고 때에 따라서는 실패하지만 그 성공과 실패를 보면서 모두 납득이 된다. 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조선시대 외교 관계를 볼 때 왜 네. 저렇게 했을까? 납득이 안 가는 게 많군요. 그렇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네.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과 비교해 본다 그러면 네. 그 납득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 과정에서 최악은 피하는 장면들 또 때에 따라서 굉장히 최선의 어떤 선택을 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외교에 대해서 네. 너무 과신을 하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는 아. 것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요. 예. 기본적으로 국력이 네. 상수입니다. 국력이 상수다. 그다음에 외교는 변수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국력이 없을 때 외교를 통해서 그 시기를 모면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 이 외교력으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외교는 항상 보조 수단이면서 그 변수를 극대화시키는 역할로 네.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국력도 없는데 아. 외교까지 실패를 하면은 아. 눈 뜨고 볼 수 없는. 카운터 펀치가 없는데 잼만 날려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때에 따라서는 이 외교력이 때에 따라서 국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 악영향을 끼칠 때도 네, 네. 있다는 점에서 국력을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외교력이 바탕이 된다. 현재 대한민국의 외교에 대한 평가들을 볼 때 네. 사실은 국력이 바탕이 되니까 우리나라 대표들이 어디 가서라도 뭔가 떳떳하게 얘기를 하고 주변에 호응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면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이 고려의 역사를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하. 생각을 합니다. 고려사로 들어가 봅니다. 근데 고려사가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조명을 잘 못 받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에디터가 지난주에 선생님께
아, 한국사 중에서 고려사가 제일 노잼 아닙니까? 그러다 제가 볼펜 던질 뻔했죠. 아, 볼펜 던질 뻔했다. 우리 평정심의 아이콘 박광일 선생님이 굉장히 발끈하셨다고. 네. 고려사 유잼입니까? 굉장히 재미있고요. 그래요. 굉장히 배울 것도 많고 또 때에 따라서는 현대 한국 사회가 배워야 될 네. 다양한 모습들을 이미 고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모든 시대의 역사가 박광일 선생님께는 다 유잼 아닌가요? 예. 아, 노잼도 있습니까? 선사 시대는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아, 선사 시대까지 가야. 아, 근데 조금 거기도 떨어진- 재밌어요. 아, 뭐야 이거. 우리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랑 신석기 시대 사람들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네. 그분들 전문가들이거든요. 아, 저는 안 그렇습니다. 네네. 저는 어릴 때부터 선사유적지 쪽으로. 암사동 그다음에 뭐 저기 연천전곡리 굉장히 예. 중요한 역사 내용을 갖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또 선사 시대까지 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이죠. 저는 이제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로 역사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고려 쪽 하면 아무래도 귀주대첩, 강감찬, 서희, 거란족, 예, 이 부분 네, 강감찬과 서희가 먼저 떠오르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 얘기 하나요? 그렇죠. 아까 이섭대천 이천 얘기했을 때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이천에 살고 있었던 대대로 호족이었던 서희. 그다음에 지금의 이제 관악구 일대에 별 하나가 뚝 떨어집니다. 문곡성이 떨어졌는데 거기서 태어났던 인물이 그 유명한 강감찬 장군. 낙성대의 강감찬. 그렇습니다. 별이 떨어진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고려의 외교 얘기를 우리가 해보니까 서희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노랫말 서희 거란족 이것도 좀 약간 성의 없는 느낌이 있는데, 예, 즉 그렇죠. 서희 강동육조 이렇게 했으면 더 그러니까 좋았을 주어랑 목적어만 이렇게 써놓으면 어떡하다는 거야? 서희가 거란족이랑 그걸 뭘 어떻게 했다는 거란족을 거야? 뭔가 이렇게 했다 예.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근데 이제 노랫말을 보아하니까 외교 상대는 거란족이었군요. 맞습니다. 예. 고려가 건국하기 2년 전 916년에 이제 거란이라는 나라가 그 북쪽 유럽 아시아에서 이제 건국을 하게 되는데 네. 이 나라가 한 30년 만에 아시아 최강의 국가로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960년경에 이제 송나라가 건국을 하게 되는데 송나라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송의 과제는 거란을 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북방 영토를 차지하는 거고 거란의 목적은 송을 멸망시키고 중국 대륙을 차지하는 이 큰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려는 가만히 보니까 네. 저 거란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괘씸하거든요. 왜요? 발해를 멸망시켰습니다. 아, 거란이. 그러니까 네. 아니 조금만 더 우리가 노력을 했으면 지금 918년에 건국을 해서 935년, 936년에 이제 그 신라 멸망 그다음에 후삼국을 통일했는데 네, 네. 그 926년에 네. 발해가 멸망을 합니다. 아, 고려로 볼 때는 만주까지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영향권 안에 들 수 있을 거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네. 이 거란이 멸망을 시킨 거예요. 아이 아. 괘씸한 나라. 이 나라하고는 외교 관계를 끊겠다라고 아. 대외적으로 선언을 하게 아, 되고요. 발에 대한 동포에 이런 게 아니라 저 그렇죠. 땅이 내 땅이었어야 되는데. 두 가지 다 포함되었다라고 둘 다- 보통은 보죠.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서 좀 감정이 안 네, 좋았군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거란에 대해서는 약간 적대적인 음.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태조 때 이미 이제 뭐 훈여 10조라든지 거란은 금수의 나라니까 아, 짐승 같은 나라니까 그 나라하고는 교류를 하지 마라. 네. 거란으로 훈유 10조가 왕건의 유언을 그렇습니다. 담은 정리한 거 거죠. 아닌가요? 유언에서도 거라는 금수다. 거기 그래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네네. 이제 그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란으로 볼 때는 송과 어떻게 보면은 그 정면 대결을 해야 되니까 네. 고려에게는 약간 이제 그 우회 작전을 펴서 선심을 펴서 선물도 보내거든요. 아, 그때 낙타를 보냅니다. 근데- 거란이. 네. 예. 근데 낙타를 굶겨 죽여요. 아, 우리는 이 선물 받을 수 그 무슨 없다. 다리에다가 만부교 아래에서. 만부교. 아, 맞아요. 만부교 사건이라고. 그 얘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신기해요. 그러니까 고려 땅에 낙타가. 예. 뭐 낙타는 그 전에도 들어오긴 아, 그래요? 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짧아서. 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네. 거란도 이놈들 뭐지? 예. 이런 생각들을 아, 갖게 됐을 것 네, 같고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벼르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990년 1차 거란의 침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배경 속에서 네. 예, 거란도 약이 많이 올랐겠네요. 지금으로 치면 중국이 판다 외교하는데 판다 굶어 죽이는 셈 아닙니까? 그렇겠네요. 아닌가요? 그럼 발칵 뒤집겠는데. 좋은 비유였나요? 네, 굉장히 아, 좋은 그렇습니다. 비유였습니다. 종종 써먹으세요. 네, 거란족 같은 경우는 낙타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아, 낙타가 중요했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해서 거란이 이제 1차 침입을 이제 고려로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왕건이 뭐 유언에서도 뭐 금수의 나라다라고 했으니까 사이는 당연히 안 좋고 감정도 안 좋았을 텐데 1차 침입 때 거란이 고려 측에
이렇게 주장했다 그래요. 우리 지금 80만 명의 군사가 도착해 있다. 너희 그러니까 순순히 나와서 항복해라. 이렇게 겁을 줬다 그러는데, 근데 80만이라는 숫자는 이거 좀 뻥튀기 된 거 아닐까요? 굉장히 많이 불렸습니다. 아, 불린 게 맞습니까? 네, 굉장히 많이 네. 불렸고요. 여러 역사 연구가들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은 10만 명 안팎? 10만 명밖에 10만 명도 많은 숫자긴 한데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한데 예. 그렇지만 네. 이제 당대에 고려로 볼 때는 이게 약간 기습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네. 일단은 그 국경 일대가 무너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때 이제 거란이 굉장히 묘한 태도를 취하게 되는데요. 네. 니네 협상 왜 안 하냐? 그래서 우리 쪽에서 협상하는 사람을 먼저 보냈습니다. 고려 쪽에. 아, 예. 그랬더니 항복해라. 네. 아니 협상하라고 그래놓고 항복하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쵸. 보통은 개경을 점령을 하고 네. 왕 불러다가 니네 항복할래? 아니면은 우리 땅으로 복속될래? 네. 뭐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 보냈더니 다시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그 전반적으로 고려로 볼 때는 뭔가 이 상황을 막기는 어렵다. 저 거란이라는 나라가 계속 상승하는 국운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네. 10만 대군이라고는 하지만 10만 또는 80만이라고는 하지만 네. 그 숫자를 막기는 어렵다.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항복. 항복을 하냐 마냐. 네, 두 번째는 서경 이북의 땅은 주자. 항복은 하지 말고. 그럼 저 정도 선물을 받으면 물러나지 않겠느냐. 평양 이북의 땅은 주자. 타협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당시 왕이 성종이었는데 네. 이 고려의 성종은 굉장히 진취적인 임금이거든요. 네, 네. 둘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항복을 하자 그러든 그다음에 땅을 주자든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싸우자예요. 그런데 이제 네. 왕이 뭔가 혼자 결정하기에는 네. 여러 면에서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때 이제 서희가 손을 탁 들면서 예. 지금 서경을 내주자고 하는데 네. 그러면 서경을 내주자고 하는 이유는 저 사람들이 저 놈들이 지금 고구려 땅이니까 달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개성 이북은 다 고구려 땅입니다. 그럼 이거 다 줘야 됩니다. 그러면 또 줄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옆에 성종이 이제 박수를 치면서 네. 서희의 말이 맞다. 그 또 이지백이라는 굉장히 또 당찬 인물이 네. 그 말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맞다. 네. 그러면 이제 3차 협상을 하러 가야 되잖아요. 네, 네. 누가 가야 되느냐? 네. 보통 한국에서는 말한 사람이야. 손든 사람. 예, 지금 청소를 해야 됩니다라고 예, 하면은 그쵸, 그쵸. 그럼 하시라고. 그래서 서희가 간 거예요? 서희가 그래서 가게 되죠. 원래 뭐 외교 담당 역할을 하는 신하가 아니었고. 사실은 이제 외교 담당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서희가 도착을 하게 되는데 서희가 판단하기에 이 전쟁은 네. 거란으로 볼 때는 총력전을 벌일 수 없다라는 판단을 이미 했던 겁니다. 총력전을 벌일 수 없다. 그러니까 고려와 오랫동안 전쟁을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송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배경을 알고 있었던 것은 서희가 네. 송과 고려가 외교 관계가 잠시 끊긴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거를 복구시켰던 인물이 서희입니다. 그래서 고려가 그 송나라에 갔을 때 네. 송태조는 아니 고려란 나라 우리랑 외교 관계 끊은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약간 빈정대듯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저희 송나라랑 외교 관계를 맺으려고 했는데 네. 거란도 있고 여진도 있고 해서 여차여차해서 못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송과 우호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네. 이 관계 속에서 외교 관계가 복구가 됩니다. 그때도 서희가 나섰어요. 그렇죠.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중국 북방의 상황들을 대략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거란이 최종 목표는 송이니 네. 고려는 어떻게 보면은 우한을 제거하려는 네. 그런 목적 정도로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네. 협상장에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일단 동북아 정세를 서희는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영화 기생충에도 보면 뭐 실전은 기세다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이제 거란의 소손영 장군의 막사에 서희가 도착을 했는데 처음에 둘이 기세 싸움을 엄청 심하게 했다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대국의 사신을 보면은 소국의 사신은 절을 해야 된다. 소손영이 소손영이 서희 보고 절하라고 했던 거죠. 예. 꿇어라. 네, 그랬더니 우리나라 예법에 따르면 신하가 절을 하는 건 왕뿐인데 당신 왕 아니잖아. 뼈 때리네요. 그런가? 왕 아닌가? 왕 아니죠. 맞다. 그러면 이래서 일단은 그렇게 말을 더듬었다고 대놓고 평등한 네. 어떤 협상 관계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예, 두 번째 이제 탁자에서 이제 서로 이제 평등한 관계에서 네. 협상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나왔던 유명한 얘기가 바로 뭐냐면 네. 너희 고려는 신라 땅에서 나왔고 우리 거란은 옛 고구려 땅을 다 차지했으니 네. 옛 고구려 땅은 다 내놔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왜 가까운 거란을 놔두고 네. 멀리 있는 송나라랑 외교 관계를 맺느냐?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거란이 지금 따진 건 요 두 포인트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서희가 가만히 얘기를 들으니까 별로 이 협상 능력이 뛰어나지 않다고 봤던 거죠. 소선영이. 그래요. 왜냐하면 핵심은 어디 있어요? 두 번째거든요. 두 번째. 첫 번째는 핑계일 뿐입니다. 송나라랑 끊어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핵심을 파악했으니까 이 첫 번째 문제도 쉽게 풀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뭐라고 대답하나요? Do you know Korea? Do you know Korea라고 한다고요? 너 고려 알아? 서희가? 그렇죠. 왜냐하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란 나라가 네. 그 중반 이후에는 고려라는 국호를 씁니다. 고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충주 고구려비에 가면은 거긴 고구려라고 표시가 안 됐고 고려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태조 왕건이 세운 나라 이름이 고려인 거죠. 네. 이 두 나라 이름은 같습니다. 그럼 예전 그 옛 구자를 나중에 붙여서 고구려인 거. 중간에 구자가 있다가 구자가 빠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 딱 펼쳐놓고 이 나라 고려, 우리 고려. Do you 쌤. know, do you know Korea? Hey, 쌤. 그런 거죠. 두 예. 번째 고구려 도읍지 어디였니? 네. 평양이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평양이 그때 제2의 도읍지였거든요. 네. 고려에서는. 네. 그러니까 우리 도읍지 평양 누가 고구려의 후손인가? 후계자인가? 네.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네. 그럼 그건 두 번째 제쳐놓고. 네. 그럼 두 번째 문제로 갑시다. 네. 왜 먼 송나라랑 외교 관계를 맺습니까? 네. 여기에 이제 서희가 또 미리 준비해 온 게 있는 거죠. 준비한다. 이거 예상 질문이었군요. 그럼요. 예. 서희 장군, 서희 선생 정도 되면은 네. 소선영이 어떤 질문과 어떤 요구를 할지를 네. 다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연스럽게 너무나 이거 쉬웠던 문제인 것 같아요.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도. 뭐라고 대답하나요? 우리 너나랑 친하고 싶은데 네. 지금 압록강 일대에 여진족이 있어. 걔네 때문에 우리가 육로를 이용하는 게 어려워. 말이 되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다시 소선영이 되묻는 거죠. 네네. 너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그 여진족을 공격해서 네. 당신들하고 통로를 만들게. 허락해 줄 거야? 네네. 왜냐하면 이게 군대를 일으킨다는 게 때에 따라서는 요에 대한 적대 행위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양해를 하겠느냐? 네. 그런 것 같거든요. 서선영 너무 약한데. 소선이 좀 약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런가 보다? 그럼 알았어. 하고 사실은 그때 이제 어떤 문제가 약간 있었냐면 바보 이미지로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선영이 이때 네. 고려에 기세 좋게 쳐들어왔는데 네네. 중간에 이 산악지대에서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협상에서 강공만 펼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이 볼 양반도 때 자기 나라에선 저희 방귀깨나 끼는 장군 아니에요. 방기가 아니라 예. 왕실 황족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야. 장인어른이 그 황제고요. 네네. 장모님이 태우고요. 네. 자기 부인이 공주예요. 그리고 그 거란이라는 나라는 야율씨가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네. 그 야율씨가 왕이 되고 소씨가 왕비족입니다. 아. 고려로 치면은 김씨가 야율씨, 그 다음에 박씨가 박씨. 소씨가 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집안인 굉장한 거죠. 사람인데. 그런 면에서 모든 협상력을 자신이 어느 정도는 컨트롤할 수 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논리와 실질적인 모습에서 지금 이 거란이 고려와 싸우는 것보다는 기세만 너희들이 우리한테 고개만 숙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더 나아가서 아니 그러면 우리가 그 강동육주를 차지하게 하면은 뭘 해줄 건데 그랬더니 우리 임금님께서 시간 나면은 인사드리러 갈게. 그 강동육주가 아까 그 여진 우리가 물리치고 차지하겠다는 그 땅이. 그렇죠. 예, 예. 만약 그 땅을 차지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우리 고려 왕께서 니네 황제한테 절하러 갈게. 이제 길이 뚫리면. 이거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네. 가서 보고서 쓰기 좋잖아요. 그렇죠. 예, 고려 왕이 네. 인사하러 온답니다. 인사고과 이거 지금 예. 점수 반영되죠. 그래서 바로 예. 이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물러나고 우리가 네. 알고 있는 것처럼 강동육주를 군사력을 동원해서 장악하고 그리고 이제 고려와 거란은 네. 일정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교 관계 속으로 전쟁 관계가 아닌 네. 외교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 뭐 나라가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오히려 땅을 추가로 얻어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냈어요. 전 세계 역사상 이런 협상은 없었습니다. 공격하러 그렇습니까? 온 측에게 땅을 얻은 나라는 아마 고려밖에 없을 괜히 겁니다. 서희 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위기의 상황에서 서희가 얻어낸 그 기회를 만든 결과로 강동육주를 얻어냈는데 그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저기 이제 홍화, 용주, 철주, 통주, 곽주, 귀주 해서 강동육주인데 네. 근데 서희가 왜 하필
저 땅을 이렇게 얻어내고자 했던 걸까요? 저기가 뭐 지리적으로 요충지입니까? 저 네. 강동 육지를 얻게 되면은 저 위에 있는 파란색 선이 압록강선이거든요. 네. 저 압록강을 따라서 동북진이 가능합니다. 아.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만주라든지 지금의 한반도 지도까지 이렇게. 요동이라든지 요소에 대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아. 고구려 때 미천왕이 저 홍화진 너머에 지금의 단둥이라고 하는 지역을 아, 서한평 예.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네. 요동 요소에 대한 어떤 그 거점을 확보를 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비뿐만 아니라 네. 공격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위치라는 것들을 아. 염두에 둘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 한편으로 고려는 여진족들이 여러 면에서 신경이 쓰이는 존재였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거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봤던 거죠. 그러면 저때 저기까지 갔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 지금 이제 북한 국경까지 갔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공민왕 이후로 네. 계속해서 영역이 확장이 되면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종대왕 때 사권 육진을 설치하며 네. 압록강과 두만강의 네. 현재 국경이 완성이 되는 거죠. 우리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네요. 네, 아까 저희가 이제 장남스럽게 뭐 Do you know Korea 뭐 쌤쌤 뭐 영어를 섞긴 했는데 궁금한 게 서희 같은 분은 이제 거란 막사에 들어가면 본인이 직접 거란 말을 쓰시나요? 아니면 아마 트랜슬레이터가 있나요? 그때는 아마 통역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역관을 데리고 네. 외국어를 좀 하셨을까요? 서희 네. 장군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중국어는 했으니까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중국어 말고 이 거란어기 때문에 아마 통역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그렇죠. 말씀드리긴 뭐 아무도 어렵습니다. 잘 모르는 거죠. 예, 그 이후에는 사실은 이제 중역 통역을 많이 쓰거나 또 음. 때에 따라서는 직접 말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1차 침입을 잘 막아냈던 고려인데 근데 거란이 2차 침입을 또 합니다. 심지어 이때 피해가 너무 커서 고려가 멸망할 뻔했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뭐 고려의 실리 외교에 좀 흠집이 생긴 거 아닙니까? 네, 요 부분이 사실은 이제 고려로 볼 때는 약간 좀 어수선한 상황에서 일어난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고려 이제 목종이 즉위하고 나서 목종의 어머니였던 천추태후하고 목종 사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목종이 강조라는 변방에 있는 장군을 부르게 되는데 네. 이 과정에서 강조가 또는 목종과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강조는 목종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개경이 들어왔는데 목종이 살아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목종을 본인이 쫓아내고 네. 그 자리에 현종을 올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하가 왕을 쫓아낸 그런 사례가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란에서는 이제 강동 육지까지 확보했으니 고려 왕들이 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전화할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은 뭐 당신 뭐 통화 녹음하시라고 녹음으로 넘어간다거나 네, 네. 또 때에 따라서는 왕이 아파서 못 간다거나 드라마 역사 감수도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 갈수록 MSG가 조금씩 어쨌든 재밌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뭔가 네.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송과 계속 외교 관계가 물밑으로 이루어지는 거를 첩보를 갖고 있으니까 뭔가 빌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네. 이때 강조의 정변을 가지고 네. 우리가 고려의 상국인데 네. 우리가 볼 때 우리 신하였던 고려 왕을 그 밑에 신하가 쫓아낸 것은 네. 말이 안 된다. 이게 이제 2차 침략의 명분이었고 무려 30만 명에 이르는 대군을 실제로 30만 명이 왔던 것 같아요. 와. 대군을 이끌고 아예 고려를 멸망시킬 작전으로 오게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맞서는 고려도 네. 사실은 그동안 비축해놓은 군사가 만만치 않아서 강조가 40만 대군을 이끌고 야. 맞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강대강으로 맞서게 되는데 네. 초반에는 강조가 압승을 합니다. 그래요? 예, 당시 이제 신무기라고 하는 검차라고 하는 그러니까 술에다가 밖에 그 칼까지 달려서 네. 상대방의 어떤 그 기병들을 물리치는 그런 어떤 신식 무기까지 동원을 해서 거란을 압도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강조가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결국은 뭔가 그 척후나 이런 것들을 세우지 않은 상황에서 기습을 당해서 예. 강조가 잡혀버리게 됩니다. 왕이 아니요. 강조. 장군이. 예. 그러게 되니까 이제 수세로 몰려가게 됐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란의 후방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고려군이 기습 작전을 벌이게 되면서 거란 역시 이 전쟁을 더 이상 수행할 수는 없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퇴각의 명분을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때 이제 하공진이라는 인물이 네. 이제 고려 현종은 이제 그때 목종 이후로 즉위했던 현종은 네네. 나주까지 피란을 가게 되는데요. 나주까지. 예, 하공진이라는 인물이 제가 그럼 협상에 나서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인질로 끌고 가라. 예. 이제는 너희 약속을 들어줄 거야. 예. 라고 하면서 하공진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일단 2차 거란 침입도 막을 야. 내리게 됩니다. 하공진 이분도 언성 히어로네요. 그렇습니다. 하공진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서 공격했던 양규 장군 양규 장군. 이런 인물들을 빼놓고는 사실은 이제 그 거란 침입의 협상 과정들을 온전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네. 부분이 있는 거죠. 야. 그때 이제 이 국권을 좀 보존을 하고 네. 왕이 피신을 가야 됩니다. 라고 주청을 올렸던 신하 중에 한 명이 음. 강감찬입니다. 아, 그때 이제 강감찬 장군이 네. 나섰군요. 강감찬 장군은 근데 우리가 거란의 3차 침입 때 그때 뭐 귀주대첩도 있고 그랬던 그렇습니다.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차 침입이 끝나고 났을 때 네. 고려는 이제 혼란기에 빠지게 되는데 네. 다행스럽게 그때 왕위에 올랐던 현종이 굉장히 현명한 임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신하들도 강감찬을 비롯해서 네. 굉장히 탁월한 신하들이 많았던 덕분에 네. 전후 복구가 빨리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한 7, 8년 만에 네. 거의 대부분의 이제 야. 전후 복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개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방어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건지, 군사력은 거란을 압도할 수 있도록 뭔가 늘려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차근차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도 마지막으로 이제 계속해서 거란과 협상을 벌이는데 네. 거란 쪽은 끊임없이 고려 왕의 입조, 그러니까 절을 하러 와라라고 예.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수거든요. 만약에 인질로 잡히게 되면은 네. 고려로 볼 때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네네. 이거를 거부하는 상황이 되고 네. 이렇게 되니까 거란으로 볼 때는 마지막으로 그러면 고려의 왕을 잡아서라도 이번 판을 좀 정리를 하자라고 우리가 잡으러 또 가자. 해서 일어난 게 8년 뒤에 일어났던 3차 침입. 3차 침입이 되는 거죠. 정말 지긋지긋한 악연인 것 같습니다. 이 귀주대첩의 귀주가 아까 그 우리가 지도에서 봤던 강동 6주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주 대첩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제 10만 대군을 이끌고 왔는데 사실은 2차와 3차의 장군은 같습니다. 네. 소배압. 소배압. 네. 예, 아까 1차에 쳐들어왔던 소손령. 소손령의 형입니다. 형이군요. 예, 둘이 형제지간이고요. 동생이 이제 동네에서도 한 대 맞고 들어오면 형한테 이러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소배압이 훨씬 더 탁월하고 예. 중국 요나라 네. 역사책에도 보면은 네. 소배압을 메인으로 하고 그 부록으로 이제 소손령을 집어넣었으니까 네, 네. 소배압이 조금 더 그 위에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승리를 하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요나라에서 임금이 가장 믿는 네. 장군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소배압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사책에 보면 굉장히 과소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그래요. 계속 뭔가 그 공격을 당하면서도 끊임없이 개경으로 가다가 결국은 개경에서 싸우지도 못하고 퇴각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당대 소배압의 목표는 현종을 잡는 겁니다. 왕을 직접. 예, 이게 만약에 왕이 잡히게 되면은 당시로 볼 때는 고려로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고려 역시도 이 방안을 계속해서 막아야 되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여러 번 요격을 했는데도 결국 개성까지 뚫리게 되는데 네. 이 요격 과정에서 거란군이 네. 거의 절반 이상이 무너지는 네.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전쟁을 할 수 없게 되니까 네. 이때 이제 소배압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퇴각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절반 이상 타격을 입은 전쟁이 귀주대첩입니까? 절반 이상이 타격을 입고 네. 퇴각을 하는 과정에서 아. 귀주 쪽에 갔는데 그때 이제 강감찬 장군이 와. 완전히 괴멸해 수천 명을 빼놓고 다 몰살을 시켰다. 거의 전멸이네요. 고 하는 전쟁이 이제 귀주 대첩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네. 늘 말씀드리지만 퇴각하는 적. 네. 그래서 그 전력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강감찬 장군이 해내게 되는데요. 네. 이때 이제 고려가 흥미로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소배압의 10만 대군인데 네. 맞선 고려의 대군이 20만입니다. 수적으로 우위였네요. 그렇죠. 보통 공수가 3대 1이면 균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수비 쪽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소배압이 느끼기에 이 전투를 힘들겠구나, 이기기 어렵겠구나라는 거를 느꼈을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회군이라는 이름을 쓰다가 결국은 귀주에서 괴멸에 가까운 네.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서희와 관련된 이야기 좀 동떨어진 전쟁 이야기처럼 보이는데요. 네. 그런데 여기서 고려는 이 전쟁에서 거란을 완벽히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송과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요. 단절합니까? 그리고 요나라를 상국으로 거란족 요나라를. 상국으로 섬기는 왜 그런 외교 그랬을까요? 정책을 왜 쓰게 그랬을까요? 됩니다. 우리가 승기를 잡았는데. 네. 이게 고구려와의 수하당 전쟁을 네. 생각해 보면 네. 수당 전쟁에서 이긴 건 어디예요? 수당 고구려입니다. 전쟁에서 고구려. 예. 근데 망한 건 고구려입니다.
이게 전력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네. 승리를 하더라도 네네. 이쪽에 피해가 있는데 네. 이게 덩치가 좀 있는 나라면 그 피해가 미수하지만 고려나 고구려처럼 인구가 많지 않은 나라에서는 네네. 이 전쟁을 계속 유지하는 것들은 네. 국가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상대국에게 발을 뺄 수 있는 네. 명분을 주는 게 중요하고요. 네. 이때 요 나라로 볼 때는 3번 전쟁 중에서 거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전쟁도 비긴 거고 네. 두 번째 전쟁 이겼다고 하지만 좀 찜찜하고 네. 세 번째는 완패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1승 1무 1패 정도가 되는 이 전쟁인데 네. 여기에서 고려가 요 나라에 고개를 숙이고 오히려 들어오니까 예. 명분이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은 우리 고려랑 싸우지 말자. 예. 요 나라로 볼 때는 네. 최초의 목표가 뭐였냐면 송과 외교 관계를 끊는 거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콧대가 꺾였는데 얘네가 오히려 우리 면을 세워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유 고려 땡큐가 땡큐. 되는 거죠. 아. 그러면은 비록 상국이긴 하지만 네. 거란이 예전에 명나라나 청나라가 했던 것처럼 네. 고려 보고 마음대로 못합니다. 어. 우리가 여진족을 좀 소통하려고 하는데 고려 괜찮지? 요런 톤이에요. 그 외교 문서들을 보면은 네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거란과의 외교 관계가 네. 그 어떻게 보면은 상하로 되어 있지만 네. 사실은 이제 거란은 고려를 무시할 수 없는 어.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점에서 고려는 실리를 선택한 거고요. 두 번째는 송과 이제 외교 관계는 물밑에서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래 뒤통수 아니에요 이거? 근데 예. 거란이 볼 때 네. 명분상으로는 우리한테 항복을 했으니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 고개를 숙였으니 네. 이걸 갖고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송으로 볼 때는 한편으로는 왜 우리랑 외교관을 맺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할 수가 그렇죠, 없는 게 그렇죠. 3번이나 싸웠잖아요. 30년 가까이. 예.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고려는 할 만큼 했다. 오히려 송으로 볼 때는 고려의 강력한 군사력이 네. 향후에 뭔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니 네. 지금 우리가 고려에서 얻는 이익은 없지만 네. 고려와 친하게 지내자. 실제로 송나라는 고려에서 얻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고려는 송나라로부터 여러 문물을 다 가져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고려로서는 문화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그 문물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송과 이득을 취하고 네. 그리고 명분에서는 거란을 살려주고 네. 동시에 거란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여진족들을 누름으로써 이 전쟁의 마지막은 다시 마치 서희가 그랬던 것처럼 굉장히 합리적으로 고려라는 나라 뭔가 그 거란도 고려 만만치 않고 네. 송은 쟤네랑 친하게 지내야 될 거 같고 고려는 이제부터는 이제 북방의 어떤 야, 적을 막기 위해서 네. 군사력을 동원하되 네. 그렇지만 굳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전쟁은 하지 않는다. 아니 우리가 귀주대첩의 그 통쾌한 역사만을 많이 기억하는데 사실 그 이후의 그 외교 승부수 그게 대단한 거였네요. 그렇죠. 네. 저는 그런 면에서 네. 고려는 그러니까 전쟁을 즐겨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은 상대방에게 반드시 타격을 주고요. 네. 그렇지만 가능하면 이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노력했던 나라가 이 진짜 무서운 나라. 고려라는 네. 나라죠. 이런 모습들과 관련해서 네. 사실은 명나라든 청나라든 네. 옛 고구려, 지금의 고려 이런 나라를 보면서 네. 저 나라가 작은 나라인데 만만치 않다라는 인상을 갖게 된 거거든요. 아 코리아. 그렇죠. 갑자기, 코리아. 코리안으로서 갑자기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근데 이거 충격적인 반전이 하나 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강감찬 장군이 실제로는 장군이 아니라 문신 출신입니까?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거란족이 사실은 이 사실을 알았을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서희도 문과 출신이고요. 네. 강감찬 장군도 문과 출신입니다. 장군이라 그러면 안 되나요? 그렇지만 네. 그 시대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장군으로서 네. 상장수로서 지휘를 했나? 모든 네. 그 군대를 지휘를 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권율 장군도 문과 출신이지만 네. 도원수라고 하는 네. 총책임자 역할을 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네. 병권을 장군에게만 주지 않는 것이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동아시아에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네. 두 번째는 당시의 귀족은 비록 문과 출신이긴 하지만 네. 문물을 겸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간 제갈량 같은 스타일인가? 제갈량하고 좀 다르죠. 왜냐하면 달라요? 현장에서 바로 지휘를 하고 그래요? 예. 본인이 맞서 싸우는 예.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당대의 귀족들은 문물을 겸전했던 어. 그런 면에서 당연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어도 근데 아까 이상하지 제가 않은 거죠. 지나가면서 띄워드린 표준 영정에는 완전히 갑옷을 입고 그건 현장 현장에서의 현장 모으기고 모습. 이제 그치. 사진은 또 현장에서 찍어야 제맛이죠. 군걸레 근무복은 예. 이제 다른 모습. 저게 더 멋있으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낙성대가 낙성대. 이제 문곡성이 떨어져서 이제 그렇게 네. 얘기하는데 네. 문곡성이 사실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학자와 관련된 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강감찬 장군은 학자로서 어떤 모습을 또는 정치가로서 모습을 보여주고요. 네. 자료를 찾다 보니까 흥미로운 게 중국에서는 이제 문곡성의 별의 기운을 받아서 나타난 인물을 포청천으로 보더라고요. 포청천. 판관 포청천.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습으로 강감찬을 다른 나라에서 혹은 또 고려에서 인식하지 않았었나 야.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고려사 재밌네요. 재밌는 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까? 네. 서희 강감찬 말고도 더 남아 있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아. 무엇보다도 이 외교 관계만 놓고 보더라도 네.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거리가 충분히 있고요. 또 외교 밖으로 들어가서 풍습과 관련해서도 네. 주의를 기울여서 볼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풍습과 관련해서도. 그래 앞으로도 고려사 이야기도 좀 기대를 해보면서 박광일 쌤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